전선아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광산업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드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시정 질문을 통해서요. 그만큼 드론 쇼가 올 한 해 제일 핫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말이면은 한 4만 명 이상이, 보통 4만 명 정도가 우리 삽교 당진 삽교 드론 쇼를 관람하시러 또 이렇게 당진을 찾아오시는 분이 한 4만 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적이었는데요. 그만큼 성공적인 만큼 첫 해만큼 조금 약간의 좀 부족함도 없지 않아 있어 보였습니다.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소한 문제점들이 보였는데, 뭐 교통 문제나 또 주차 공간, 뭐 편의 시설 문제, 그리고 또 돗자리를 펴고 이렇게 앉아서 즐기기엔 좋았지만 무대 위치나 또 그리고 무대 높이,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있는 나무들이 집중도를 좀 떨어뜨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또 명확한 표지판이 좀 부재가 좀 되어 보였고, 제 생각에는요. 그리고 그 많은 인파들이 함께 그 규모의 행사를 치르기에는 좀 리뉴얼이 부족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재정립하고, 그리고 또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님 생각으로는 그 행사 개선을 위해서 보완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앞으로 삽교 말고도 다른 곳에 시장님께서 뭐 이렇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계시는 특급 그런 관광 프로젝트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드론 쇼를 처음에 했을 때 예상을 못했었죠. 그렇게 많은 인파가 오려니. 먼저 부산 백스코 드론쇼 코리아에 가서 드론 관련 대표들하고 식사를 한 10개 대표들하고 했었어요. 그때 드론쇼는 파블로, 다운 INC 두 개 회사가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드론쇼 회사인데, 협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식사할 때 한번 협업을 해보자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허락을 받고, 또 협업하는 조건에 그러면 서비스를 한번 해다고 해서 파블로하고 다운 INC가 한 번 하는데 거의 1억이 들어가는데, 서비스를 해서 전국 최초로 협업 드론쇼를 했죠. 근데 그렇게 많이 오려니 생각을 못했어요. 주차난이, 교통 대란이 왔었죠. 1시간 반 정도 꼼짝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했었는데, 그때 생각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졌죠. 4차선까지 다 밀렸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코스를 정해서 이 체육공원 있는 쪽은 우강 쪽으로 나가게 하고, 또 메틀포 쪽은 메틀포로 나가게 하고, 또 이 운정 사거리 신호등 있는 데로 나가게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사거리 신호등을 나가는 쪽으로 계속 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교통 대란은 없어졌고, 또 문제는 토요일마다 주정차 안내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 신평의용소방대, 또 엄마 순찰대, 이런 우리 시청 직원들, 이런 그 봉사 단체가 봉사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말마다 하니까 이게 어렵죠. 상당히 직원들도 관광가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봉사 단체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매주 주말마다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수당도 주고 하는데 사실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보완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수도권 경기도 천안 아산에서 한 70% 이상이 드론쇼를 보러 오거든요. 근데 이제 토요일 저녁마다 하니까 4만에서 6만 명 정도가 다녀가요. 근데 드론쇼를 끝나고 하면은 그 일대가 꽉 차죠. 상가가. 또 일요일 날 가보시면 일요일까지 상가들이 거의 차요. 옛날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된다. 그 사람들이 삽교촌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당진의 유명 관광지 이런 데 다 가서 보기 때문에 드론쇼 하나로 해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이런 이 분석이 나오고요. 또 삽교촌 이 관광객 수가 상당히 늘어났고 또 당진 관광객 수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이제 효과가 있어서 또 파급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재진 감독을 활용해서 사교에 가면 무도회 이런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서 내년도쯤이면은 그 인재진 감독이 맡고 있는 그런 댄스 페스티벌이 정착이 되면 전국적인 또 파급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잘 활용하면 당진에 더 많은 관광객을 이끌어 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관광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비도 난지도에 1조 5천억이 지금 투자 민간 투자가 성공했고 MOU 체결했고 또 난지도에 이 개인이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3천억에서 한 4천억 정도 이게 투자가 계획되고 있고 그럼 도비도 난지도에 1조 8천억에서 1조 9천억 정도가 앞으로 투자가 되면 상당히 그쪽이 발전할 것이다. 지금 특구 지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PFV 그 구성해서 하려고 있는데요. 사실상 그게 되면 새로운 장르가 도비도에 생긴다. 또 문화 이런 그 지구에는 이제 이 플로팅 스테이지라고 해서 몇만 명이 그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고 그런 시설도 계획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유럽에서 3대 음악제를 우리가 데려다 할 수가 있고 또 그 음악제 한 달, 두 달 공연이 끝나면 케이팝 무대도 우리가 계획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새로운 한국에 없는 장르를 도비도 난지도에서 할 수가 있다. 또 도비도에서 난지도까지 케이블카를 전국에 케이블카가 많지만 다이닝 케이블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아예 설계를 할 때부터 다이닝 케이블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실상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상당히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그 그림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삽교의 그 무대나 무대 위치나 그런 걸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무대나 무대 위치 같은 거에 재정립 같은 거는 계획하고 계시나요? 무대가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억 가지고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 광장 쪽에 저희들이 그 정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무대도 너무 낮고 또 규모가 적고
그래서 그 이제 댄스 페스티벌에게는 안 맞아요, 그게. 그래서 위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 당진 시민들과 우리 당진을 찾아오는 그리고 관광객들이 좀 편리하고 더 좀 좋은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 27년 카톨릭 세계 청년대회가 준비 사항을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제 약 한 2년 8개월 정도 3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5분 발언에서 언급을 한 바 있는데 이 대회로 우리 당진시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한 번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인프라는 우리 관계부서에서 잘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먹거리, 숙식 뭐 이런 거 다 잘 준비하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김대권 신부의 성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이제 27년도 세계 카톨릭 청년대회가 서울 교구 주관으로 진행이 돼요. 진행이 되는데 이제 분산 개최를 이제 어차피 분산 개최를 해야 돼요. 지금 먼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카톨릭 청년대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 200만 명 이렇게 왔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27년도 서울에서 하게 되면 한 50만에서 70만 이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에서 다 개최를 못 하죠. 그럼 분산 개최를 해야 되는데 충남 이 카톨릭 교구에서는 아직 그게 없어요. 아직 계획된 게 없고 또 우리가 용역을 뭐 제일 먼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카톨릭 청년대 어떻게 준비할 거냐 했고 또 신부님들하고 보고회도 갖고 했어요. 하고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 이제 풀어야 될 게 많죠. 많고 뭐 국비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성상 문제는 사실상 김대건 신부 성상은 이용식 추기경님한테 제가 취임하고 이제 로마 교황청에 성상을 설립하기 전에 이용식 추기경하고 미팅을 솔매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추기경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로마 교황청에 쓰는 성상하고 같은 성상을 여기 솔매에 좀 허락해 주십시오. 해서 이용식 추기경이 오케이 했고 그래서 예산을 수립했죠. 예산을 수립해서 11억을 예산 수립했는데 사실상 지금 뭐 자세하게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려워요. 답변하기 어렵고 그 이제 이 카톨릭 내부에 서로와 의견이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게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뭐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어요. 협의하고 있고 또 이 이용식 추기경님도 오케이 한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말씀해 주시는 게 좀 곤란하신 부분이 있으셔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고요. 당진시에서도 심도 있게 신경 써주셔서 계획 이 대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계획과 진행 잘 부탁드리고요. 제2의 잼버리 대회 그런 사태가 나지 않도록 국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이 분산 개최를 하면 이제 교황청에서 원하는 거는 홈스테이예요. 홈스테이를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거고 또 우리는 이제 공소가 많거든요. 공소를 정비해서
숙박 시설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잼버리 사태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우리가 뭐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게 이 교구에서 협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구의 협조를 받아서 같이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다음은 우리 당진시 심벌마크 슬로건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당진이 표방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며 현재 당진의 심벌마크를 당진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 있냐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답변지에 2012년 제작된 심벌마크의 의미는 정열이 넘치는 활기찬 당진을 의미한다고 했고 변경 계획은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게 시장님의 답변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저희 심벌마크에서 어느 부분이 정열을 느끼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정열적인 부분인지는요. 근데 이거는 뭐 답변 주신 분만의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도라고 하면은 벌써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때 당진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최선일 거라는 생각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건 그 전에 철강사였고요. 산업화 도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저희 당진은 친화적이고 관광도시, 수소도시, 드론도시, 탄소 중립도시 그런 다양하고 다각화된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이미지를 원합니다. 당찬 단진이라는 슬로건도 그렇고 당진이라는 그 이름 앞에 그 CI는 저는 우리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 그런 걸 다 나타나는 그 폭넓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상징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우리 당진은 명확한 기조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바꾸실 의향이 없으신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심벌 마크를 그 당시에 12년도에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심벌 마크를 하려면 이제 용역을 줘요.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이제 선정을 하는데 이게 선정 이제 위원회 이런 데서 선정을 하고 또 시민의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게 최적의 아니다 해서 이제 그 심벌 마크를 설정을 했죠. 선정을. 근데 이제 지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군 다니다 보면 시군 직원들이 마크를 차요. 마크를. 근데 우리 마크를 보면 좀 이 색다른 맛이 없고 어떻게 보면 진부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크를 차고 다니는 직원들도 없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교체할 때가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좀 당진이 지금 전국의 제일 핫한 도시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제일 발전하는 도시로 인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당진의 위치에 맞게 심벌 마크도 새롭게 한번 정립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과 같습니다. 네. 저희 당진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그 첫발이 당진의 그런 마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산이 또 그만큼의 예산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상징성이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만큼 새롭게 디자인하셔서 앞으로 우리는 30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당진시가 추구하는 그런 미래의 모든 것을 그런 담는 CI가 만들어졌으면 완성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 안전 대책에 관련돼서 확보에 관련돼서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보행권이란 모든 사람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권리입니다. 보행 안전 및 편리 증진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보행권을 보장하고 진흥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정책의 수립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책무를 갖고 있으며 우리 당진시 또한 보행권 보장을 위한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부산 대형 화물이 우리 초등학생을 이렇게 덮쳐서 스쿨존에서 덮쳐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네, 그리고 또 작년 같은 해 같은 달에 대전에서도 안전 보호구역에서 4명의 아이들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또 올해는 서울시청에서 또 인도를 또 덮쳐서 네. 또 사망자가 9명이나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부랴부랴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요. 서울시나 부산은 인파가 많이 몰리는 그런 곳이나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기존에 있던 보행자 방어 울타리가 아닌 그리고 이렇게 강화된 성능이 달린 그런 차량용 방어 울타리를 설치해 나갈 것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정부도 2023년 특교세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방호 울타리 설치 사업 추진 지침에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 설치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내리막길이나 곡선 구간 등 필요한 경우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 방침을 정했습니다. 네, 올해도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침이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국장님, 현재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가 아닌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네, 이처럼 강화된 성능이 방어 울타리를 설치하는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동의하고요. 이제 앞으로 이게 그 차량용 방호 울타리는 그 보행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우리 아직 시에서 좀 미미하지만 이런 걸 의원님 말씀드리고 또 저희들도 감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의원님께서 곡선부라든지 차량 속도가 빠른 지역 그 지역 아니라도 이렇게 좀 위험한 지역을 조사해서 앞으로 이런 거를 해야 하고 지금 또 계속 의원님께서도 계속 그 출생률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태어난 그 아기들 있잖아요. 그 아기들도 잘 이렇게 클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것이 또 큰 이게 앞으로 잘 성장해서 큰 일꾼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자연 재난 때 그 사망 사고가 한 8,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해주면 그 출생률도 중요하지만 이 태어난 사람들의 잘 우리가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의 그 기성세대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시도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 국장님, 우리 당진시도 올해 그런 일들로 8월부터 11월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의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했습니다. 네, 그 용역에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조사 용역은 한 1억 2천 정도를 했는데요. 가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일단은 그 보행자용 그 설치된 구간을 주로 했고요. 그 의원님 말씀대로 그 차량용 저기는 그 저희들 그 조사 과정에서 큰 적은 없었는데 다음 조사할 때는 그런 것을 더 면밀히 하고요. 이번 그 보행자
그 조사 구간은 19,990m가 조사됐습니다. 자료도 제출했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보수 필요 구간이 10구간인데 이게 그 보행장애에서 그래서 한 23m를 또 보수를 해야 하고요. 아직 미설치된 구간이 18개 구간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아직 인도 같은 것이 설치 안 돼서 좀 앞으로 하려면 그런 인도 같은 것도 설치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서울 그런 큰 사고가 있었는데 이번 용역은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이 용역이 이뤄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로 급하게 이뤄진 거는 예, 그거는 맞죠? 저희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이 용역에는 이런 실태 조사에는 차량용 방호 울타리 필요 구간에 대한 조사나 분석이 함께 포함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게 필요 구간이 미리 파악이 됐더라면 정부의 특교를 받아서 예산 부담도 좀 줄어들고 최소화되고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회를 놓친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추후 실태 조사 하실 때는 안전 시설이 무엇인지 좀 조사하시고 또 이렇게 전체적인 접근이 당장은 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 이렇게 보호 구역만이라도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 구간이 필요한 곳을 조사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야 또 뭐 이렇게 뭐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실 뭐 경찰서나 도로교통 교통 공단 그런 유관기관하고도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죠? 네, 하여튼 올해 저희들이 그 처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물론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시겠죠.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 안전한 그 보행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뭐 주된 가업 내용이 뭐냐 하고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뭐 그렇다면 이번 용역 내용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네. 뭐 저 또한 이번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뭐 제가 조례 제정이나 예산 확보에 저 또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은 들어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뭐 소위 잃고 나서 외양간이로도 고쳐지면 다행이겠지만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대책을 마련하는 우리네 모습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다면 다른 지역에서 발생했던 불행이 우리 지역에서 반복되는 일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국장님께 지금 안전보행 환경 개선 조성을 위해서 차량용 방호 울타리 설치 등을 검토할 것을 제가 제안드렸는데요. 이거는 시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할 그래야지만 실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본의원이 제안해 주신 제안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 시정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